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명입니다. 어, MBC 드라마 연인 19화에서 영상에 비추어진 그 장현의 모습과 그동안의 그 장철 아버지와의 관계를 한번 관계 심리 치료적인 접근에서 오늘은 좀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애착 외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존 볼비라는 학자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 애착이라는 관계를 이론화시킨 학자예요. 근데 그의 이론에 비추어 보면은 자녀와 부모가 그 자녀가 어린 시절에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의 그 내면의 어떤 성장해가는 그 발달 과정에서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그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처를 준 경우를 말하는데요. 안전한 애착과 불안전한 애착 그리고 혼란된 애착이라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받았던 영향이 그 어린이가 성장해 가면서 일생 동안 겪게 되는 그 상처를 통해서 겪게 되는 그런 이론인데요. 그 이론에 비추어서 오늘은 장철과 아버지죠. 장현의 관계 치료적인 접근에서 그 영상의 19화를 보고 느꼈던 저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린 시절 상처가 없으신가요? 크고 작은 상처가 그 부모로부터 또 가정으로부터 그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또 긍정적인 자아상이 생기기도 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이 생기기도 해서 그때 가지게 된 그 자상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인간의 심리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존 볼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착 유형은 한번 어렸을 때 형성이 되면 이게 고착이 되어 가지고 평생 지속된다는 것인데요. 자, 연인에 나오는 우리 장현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러한 불안정하고 또 혼란된 애착이 형성되어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자, 제가 그 다른 편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 장현이 분꽃 피는 소리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한 거에 대해서 그 분꽃 피는 소리가 들리는가 이거는 누이로부터 전해진 이야기였다라는 영상을 찍어서 어제 올려드렸는데 이틀 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장현이가 아버지와의 그 관계 치료, 왜냐하면 어느 구독자님께서 본인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주 심한 그 상처가 있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일생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가 살아가는 그 일생을 통해서 이제 투사되고 나타나게 되는데요. 부모는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그 자녀의 어떤 욕구라든가 감정이라든가 그가 필요로 하는 니드라든가 바램이라든가 또 어떤 정서라든가 감정이라든가 그런 느낌, 사고 이런 것들을 내적 세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자녀의 모든 니드를 채워주고 이해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녀의 그 어떤 감정과 그 다음에 니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도와주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어야 이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애착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현이는
장현이죠. 장현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엄청난 상처가 뭐냐면, 물론 그때는 조선시대고 또 성리학을 이렇게 유교와 성리학 이러한 어떤 문화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장현의 아버지 장철은 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 몸종인 상도와, 그러니까 장현의 몸종이 상도였죠. 상도와 그리고 누이가 이렇게 어떤 좋아하는 감정을 상호 교류하는 거에 대해서 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상도를 몽둥이로서 때려서 죽게 하죠. 자기 외동딸을, 양반이 자기 딸을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그 상놈이라고 그러죠. 뭐 좀 말이 조금 거칠긴 한데, 그 몸종 상도, 이름이 상도더라고요. 상도가 자기 딸을 좋아한, 연모한 그런 감정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되고, 또 그러한 그 몸종인 상도를 좋아했던 누이 역시도 누이 역시도 자기가 큰 죄를 지은 걸로 생각을 해서, 그 시대는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자결을 하도록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큰 잘못도 없는데, 네, 자결을 하도록 유도를 했던 것이고, 또 누나는 그렇게 해서 죽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상놈이 우리 딸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연모의 그런 어떤 그 감정을 가졌다는 것을 굉장히 수치감으로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아들을 이제 출세죠. 아들이 이제 성장해서 과거 시험도 보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출세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아버지 장현이,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은 그런 뜻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장철은 병자호란의 역사적 배경과 조선시대의 성리학을 유생들에게 전하는 그 당시의 선비였기 때문에 절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고, 장현의 누이가 자결토록 했죠. 그리고 사랑의 감정을 가졌던 장현의 몸종인 상도를 때려 죽인 거에 대해서, 그 어린 시절에, 지금 말하자면 13세로 거기 영상에 나오는 것 같은데, 사춘기,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아니면 잘하면 중학교 1학년? 그 초등학생의 그 사춘기로 접어드는 그 발달, 생애 발달 시기인데, 그때 그러한 감정, 그러니까 두 가지를 누이로부터 또 상도로부터 장현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감정이라는 것을 누이를 통해서, 상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좋아하면 저렇게 남자가 누이한테 정중하게 신도, 벗겨진 꽃신을 신겨주던 그런 간절한 마음도 보고 배우게 되죠. 그리고 누이가 그 상도를 보면 붕꽃 피는 소리가 들려 라는 그 말도 듣게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그 남녀의 그 감정을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추억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좋은 감정을 아버지가 상도도 죽이도,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또 누이도 자격해 한 거에 대해서 엄청난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게 되는데, 말하자면 아버지가 그 지켜주겠다는 장현의 그 미래는 출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아버지가 정리해주겠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가끔 상담실을 찾아오는 분들 중에는 부모와의 불완전한 애착관계, 그리고 혼란된 애착관계로 인해서 현재의 삶이 투사가 되어서 부부간에 또는 부모 자녀간에 상당히 어려운 이런 일들로 해서 괴로워서 상담실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 사춘기 과정에 성장을 하던 장현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어서 내면에 깊이 이제 고착이 되는 거죠. 사또집에서 요강을 비우는 그 과정은 그 드라마에서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길채가 청나라에서 이제 둘이 데이트를 하면서 나무 그늘에 앉아서 물어보게 되잖아요. 당신은 그러니까 그 어떤 출생에서부터 이렇게 묻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장현이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나는 관노비, 그리고 사또집에서 요강 치우고, 그리고 밤새 숯불을 지피는, 그러니까 옛날에 난방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숯불을 지펴서 방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관노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장현이가 왜 내가 상놈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졌냐고 이런 뜻으로 또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길채가 그게 아닙니다. 차라리 양반이 아니었으면 항상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현이가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 양반의 그 돈을 주고 산 거잖아요. 그 시대는 돈 주고 살 수 있었으니까. 이제 양반이 그것을 팔고 상놈이 될까?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십몇 한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야밤 도주할 때 그 집에서, 주막집에서 둘이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그 고백하잖아요. 장현이가 길채가 제 서방이 되실 겁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너무 귀여웠어요. 제 서방이 되실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서방이라니 어림도 없는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당신의 종이 될 거요. 내 마음도 당신 낭자의 것, 내 심장도 낭자의 것, 내 모든 것은 다 낭자의 것이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선 그 다음에 내 모든 것은 다 낭자의 것인데 나를 위해서 낭자가 줄 것은 없어? 이렇게 묻잖아요. 너무 두 사람의 그 대화가 아름답고 귀여웠어요. 그때만 해도 둘이가 아주 젊은 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길채가 눈 동그랗게 초롱초롱 뜨면서 그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너에게 주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때도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어. 이 말이 저는 식과를 보면서 그 말을 하게 된 것이 장현의 몸종이었던 상도가 머슴이 누나의 종처럼 이렇게 가다가 신발이 벗겨지니까 그 꽃신을 주워서 곱게 신겨주듯이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사랑, 자기가 처음 본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서방이라니 가당치도 않지. 나는 낭자의 그대의 종이 되겠어. 그 말이 너무 보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시청자들께서 그 말에 아주 매료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상도에, 그 다음에 이제 량음의 얘기를 잠깐 하자면, 량음이라는 이름은 제가 다른 편에서도 그저께 만든 그 어린 시절, 장현의 어린 시절 상처이라는 주제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말했지만, 그 몸종인 상도에게, 그 몸종인 이름이 상도인데, 상도에게 지어준 애칭이었어요. 너는 휘파람을 잘 부니 내가 너에게 량음이라는 음을 완성했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초등학생인데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그때는 유교보이죠. 장현이가. 그리고 성리학 관련해서 많은 뭐 노자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배웠을 거예요. 그 시대 때. 그러니까 귀하게 아마 아버지가 이제 출세시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주 잘 교육을 시켰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너가 음을 완성한다는 뜻으로 너의 휘파람 소리가 참 듣기 좋구나. 너가 음을 완성했다는 뜻으로 내가 너에게 량음이라는 애칭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그 19화까지 나왔던 그
삽도집에서 함께 노비 생활을, 관노비 생활을 했던 그 량음이 이름이 어디서 왔나 그랬더니 그 장현이가 그 몸적인 상도에게 지어준 애칭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량음에 대한, 현재 량음에 대한 그 감정은 누이를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고 아껴주고 돌봐주는 그 상도에 대한 어떤 보상? 그러니까 너무 애처롭고 가엾고 누나를 좋아했다는 그 감정만으로도 매를 맞아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깊은 그 인간애를 느꼈을 거예요. 장현이가. 그리고 장현이가 일반적으로 성품이 아주 그 어렸을 때부터 인간을 사랑하는, 제가 이제 이렇게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 기질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기질에서 보면은 그리고 장현이가 말을 잘하잖아요. 어느 장면에서 이황가 뭐 거기서 이게 길채가 그네를 탈 때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말을 한다면 내가 관 속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얼마든지 말을 주절거릴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태어날 때 기질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는데 장현이가 그 연인이라는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그 장현의 태도는요, 기질적으로 말도 유창하게 잘하고 또 사람의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휴메니틱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를 돕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삿도집에서 만난 간노비였던 그 어린아이, 그러니까 량음의 본명은 제가 잘 모르겠고 왜 영상에서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량음에 대한 그 애정은 불쌍하게 죽은 몸종인 상도에 대한 어떤 보상, 그래서 보살펴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누구죠? 그 량음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19화에서 그 초롱이, 영롱한 초롱인가요? 영랑이 그 예전에 그 기생으로 있던 그 영랑이가 그 얘기를 하죠. 제가 영상을 좀 이렇게 편집을 할 줄 알고 또 이렇게 할 줄 알면은 이게 영상을 보여줘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구두를 하게 돼서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영랑이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량음이에게 너가 그때 이렇게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그때 싸움판이 벌어졌을 때 7,000냥인가 9,000냥의 그 말하자면 지금 말로 표현하면 그 비즈니스를 마다하고 너가 그 싸웠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면서 나는 량음이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해서 량음이가 그때 장현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러니까 그 남녀의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아껴주고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전해 듣게 되죠. 그래서 량음은 그 장현에 대해서 나를 이토록 아껴주고 염려하고 사랑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장현이는 현재 량음을 통해서 예전에 아버지에게 몽둥이로 매맞아 죽은 몸종이었던 그 상도에게 어떤 보상을 하는 듯한 그런 내면의 세계가 있었다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20화에서 어린 시절 장현이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 그러한 트라우마. 근데 아버지 입장, 그 시대에서 그 아버지는 아들을 지킨다는 뜻에서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딸도 자결시키고 상도도 죽였지만, 지금 현 시대의 소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아들에게 가해를 한, 학대를 한,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참혹한 상처를 가졌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도, 그 장철도 제사 때, 자신의 아버지 제사 때 아들의 제사도 함께 지내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의 아버지들은 그것이 학대가 아니라 내 자식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였지만, 지금 현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 장철은 아들에게 언젠가는, 아들아, 그때 아버지가 너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누이를 지켜주지 못하고, 또 누이가 좋아했던 그 상도를 잘 지켜주지 못하고, 두 사람이 아름다운 사랑을 엮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해서 네가 아버지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부정적인 감정, 상처를 받고 가출한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되어서 그 부분이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구나,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장현이의 내면의 그 상처는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부모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러한 치료적인 접근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20회에서 장철과 장현이가 그러한 물론 그때 시대적인 배경이 현대와는 다르니까 아버지가 그런 대사는 하지 않겠지만, 아버지의 내면에 아들을 사랑하는, 정말 나는 너를 사랑했다, 이제 그런 장면이 보여질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애착 외상이라고 그래요. 외상.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받은 그 상처가, 그래서 그 외상이 일생 동안 내 삶을 통해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성향은 다르지만 그 아버지가, 세자 아버지는 장철하고 좀 다르죠. 아주 나쁜 사람이죠.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과 손주들과 며느리를 그렇게 죽음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정신병리적인 환자다 이렇게 보지만,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을 다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치료자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내담자, 치료를 받는, 상담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경험을 이해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현이가 만약에 상담실을 찾아와서 노크를 한다면 이제 그러한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장철로부터 사과를 못 받아도 제가 장철이 되어서 너가 그동안 이 아버지를 원망하고 집을 나간 거, 얼마나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다는 어떤 그런 경험을, 제 경험, 누군가로부터 그런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받고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재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접근을 상담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그리고 상담을 받는 사람은 나의 그 마음을 누군가로부터, 아버지, 어머니는 아니지만 누군가로부터 이해받았다. 그래서 길체가 그 역할을 조금은 하리라고 봐요. 그 19화에서 기억 상실이 된 우리 장현에게 길체가 빨래를 널면서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에게 하는 그런 뽀뽀 같은, 연인이 하는 뽀뽀가 아니라 아들에게 너를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아유, 내 새끼 귀여워. 그리고 쫙 뽀뽀하는 그런 뽀뽀 씬이 한 2번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체가 내가 널 치료해 줄게, 이건 아니지만 길체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는 어떤 사랑을, 모성애적인 그런 사랑도 아마 작가님께서 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